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팔다리를 휘젓고 발길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옆에 주무시던 배우자께서 아이고 이 양반아 잠버릇 고약하네 하고 핀잔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잦다면 이건 절대 잠버릇이라는 말로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교수님, 제가 밤에 자꾸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라며 걱정스레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는 이럴 때 꼭 뇌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아주 나쁘고 치명적인 독성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하면 떠올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파시누클레인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독성 단백질, 즉 뇌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찌꺼기들은 우리가 나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혹은 요즘 왜 자꾸 손이 떨리지? 하고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우리 뇌 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뇌 속에 그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찌꺼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쌓이기 전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 뇌 찌꺼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글림프계는 아주 특별한 시간, 바로 우리가 아주 깊은 잠, 특히 서파 수면이라는 단계의 잠을 자는 동안에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뇌 찌꺼기들을 뇌 척수액으로 싹 씻어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이 글림프계가 밤사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마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이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고,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잠꼬대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뇌 찌꺼기들이 쌓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전조 증상들, 특히 파킨슨병의 강력한 신호로 불리는 그 위험한 잠꼬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뇌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게 돕는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뇌 건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건강, 이 두 글자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자, 제가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그 위험한 잠꼬대가 뇌 찌꺼기가 쌓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무서운 잠꼬대의 정확한 의학적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의 정식 명칭은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잠을 반복합니다. 이 꿈을 꾸는 잠의 단계를 의학적으로 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 렘수면 단계, 즉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 뇌가 아주 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뇌에서 꿈은 생생하게 꾸게 만들면서도 우리 팔다리 근육은 완전히 전원 차단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육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뛰고 싸우고 도망을 다녀도 실제 몸은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밤 꿈꿀 때마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바로 이 전원 차단 장치가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뇌간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꿈을 꾸는데도 근육이 마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면 실제로 침대 위에서 발길질을 하고 꿈에서 소리를 지르면 실제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애고하고 앓는 소리를 내거나 몸을 뒤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적이라고 착각하고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원 차단 장치는 도대체 왜 고장이 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파킨슨병과 연결되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수많은 연구, 특히 2023년에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기 시작할 때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렘 수면을 조절하는 뇌간 부위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렘 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났다는 것은 뇌 청소 시스템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이미 뇌간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렘 수면 행동장애를 그토록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은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굼뜬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향후 10년, 15년 뒤에 파킨슨병이나 혹은 루이 소체 치매 같은 관련 퇴행성 뇌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약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주로 쌓인다면 그건 뇌간보다는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을 먼저 공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찌꺼기가 쌓이든 결국 문제는 이 찌꺼기를 치우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이 중요한 뇌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험한 잠꼬대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렘수면 행동장애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뇌 찌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의 이 성실한 글림프계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서 이 무서운 찌꺼기들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요, 아주 특별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이 청소부는 낮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깨어있고 뇌를 쓸 때는 뇌가 바빠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소부는 반드시 아주 깊은 밤, 즉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에 빠졌을 때만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이때 활짝 열리고 뇌척수액이라는 청소 용액이 콸케이 쏟아져 나와 뇌 구석구석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청소부가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자꾸 불을 켜고 끄었다 껐다 하고 시끄럽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이래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청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 청소부를 매일 밤 쫓아내는 아주 강력하고 고약한 진짜 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야 하나, 오른쪽으로 자야 하나 이런 수면 자세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본인은 8시간 푹 잤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밤새 뇌가 전쟁을 치른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어떻게 뇌 청소를 방해하는지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를 드르렁 골다가 어느 순간 컥 하고 숨이 딱 멈춥니다. 이게 10초, 20초 이어지면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의 관제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주인이 숨을 안 쉰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비상경보가 바로 뇌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즉,
깊은 잠에 빠져있던 뇌를 얕은 잠 단계로 강제로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숨을 푸하하고 몰아쉬면서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본인은 정작 잠에서 깬 줄도 모르고 다시 잠에 빠져들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룻밤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려고 깊은 수면 단계로 겨우 들어갔다가 숨이 멈추면 다시 얕은 잠으로 쫓겨나고 또 겨우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이걸 밤새 반복하는 겁니다. 뇌 청소부가 청소 도구를 꺼내기도 전에 계속 쫓겨나는 셈이죠. 뇌 청소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 뇌압을 상승시키고 뇌척수액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해서 뇌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뇌 찌꺼기가 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해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술입니다. 저녁에 잠 잘 오라고 반주 한두 잔 하시는 거, 이게 아주 나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뇌 청소 시스템의 배출 기능을 30% 이상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부에게 술을 먹여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문제입니다. 이런 병들은 뇌혈관 주변의 미세 순환을 망가뜨려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구석구석 잘 흘러다닐 수 있는 길 자체를 좁고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이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예수면 자세에 대한 잘못된 가짜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바로잡고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이 내 이야기 같아서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점검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면 자세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똑바로 누워 자면 뇌 청소의 최악이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쥐들을 옆으로 눕힌 자세, 똑바로 눕힌 자세, 엎드린 자세로 재우면서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 뇌 청소 효율이 직접 최악이라기보다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서 간접적으로 뇌 청소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돼서 뇌 청소를 막는다.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더 잘 넘어와서 속이 쓰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신부전 환자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감을 느껴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병력과 조건이 다 다르니 오른쪽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심각한 왜곡입니다. 왼쪽으로 자면 뇌 청소 효율이 25% 더 좋다.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완전히 잘못된 가짜 정보입니다. 2015년 쥐 실험 어디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낫다는 결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추적해 보니 이건 수면 자세 연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면 부족 관련 연구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한 그룹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25에서 30% 더 높았다는 내용이었죠. 즉 누군가가 옆으로 자는 게 좋다는 쥐 실험과 잠 못 자면 찌꺼기 쌓인다는 다른 연구의 숫자를 제멋대로 가져다가
왼쪽으로 자면 25% 좋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되시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딱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첫째, 최우선순위입니다. 수면 자세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립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수면다원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양압기가 바로 아까 말한 뇌 청소부가 일할 수 있는 깊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금주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술은 뇌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숨이 차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을 도와 글림프계 자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혈압, 혈당 관리도 기본입니다. 셋째, 영양 보조입니다. 오메가3, 특히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가 유연해져야 그 사이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더 잘 흘러다닐 수 있겠죠. 청소 파이프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넷째, 이제야 수면 자세가 나옵니다. 특정 방향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지 않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권장합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바디 필로우 같은 긴 베개를 끼고 주무시면 척추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좋습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MRI의 특수 기법을 통해 이 뇌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ALPS 지수라는 수치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짜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명쾌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시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계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딱 3문장으로 오늘 배운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는 우리가 증상을 느끼기 10년, 20년 전부터 뇌 속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무서운 찌꺼기 청소는 오직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 글림프계가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따라서 뇌 청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수면 자세 논쟁이 아니라 바로 그 깊은 수면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수면 무호흡증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을 푹 잔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8시간, 9시간 오래 누워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새 숨이 턱턱 막히면서 뇌가 수십 번씩 깨어난다면 그건 8시간 잠을 잔 게 아니라 8시간 동안 뇌를 괴롭힌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숨을 잘 쉬면서 깊게 자느냐,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뇌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자는지, 오늘 저녁 내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 사소한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뇌 찌꺼기를 만들기도 하고 맑은 뇌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수면 무호흡증 점검을 예약하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취침 전술 한 잔을 내려놓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응원과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